네, 안녕하세요. 유민아빠입니다. 오늘 날짜가 6월 4일이에요. 지금 현재 시간 9시 26분입니다. 이번 방송에서는요, 그냥 개인적으로 과거부터, 생각했던 건데, 기술적 분석법이에요. 근데 사실 뭐 기술적 분석법이다라고 하기까지 민망한 수준입니다. 그냥 추세에 대한 개인적인 어떠한 판단하는데 쓰는 거예요. 예. 기술적 분석법이라고 하기도 진짜 민망한 수준입니다. 기술적 분석법은 아니다라는 거 먼저 좀 말씀을 드릴게요. 자, 우진이라는 종목, 그 다음에 대한전선이라든지 아니면 뭐 노르홀딩스, 최근에 급등한 종목들 많죠. 예, 뭐 세미시스코 같은 것도 있고, 예, 급등한 종목들 많은데 급등한 종목들은 항상 뭐 나옵니다. 예, 시장이 폭락할 때조차도 나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그러세요. 이렇게 말씀들을 하십니다. 제가 우진이란 차트를 꺼내드린 거는 이미 뭐 우진은 유튜브 방송에서 제가 설명을 드렸죠. 예, 매수하는 방법 해가지고 미니형 고래등 패턴이다 라는 거를 갖다가 한 10여 분에 걸쳐가지고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게 기술적 분석에 대해서 먼저 좀 말씀을 드리면요. 이 기술적 분석을 줄여가지고 기법이라고 하죠. 기법. 그래서 기법이랑 기술적 분석, 기법이 무슨 말인지 모르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뭐 대단한 게 아니라 그냥 기술적 분석 방법이에요. 기법. 이걸 줄여가지고 기법이라고 부르는데, 사실 기술적 분석이라는 건 항상 말씀드리지만 저는 이렇게 봐요. 그냥 어떤 기업을 매수하거나 홀딩하거나 손절하는데 보조적인 수단이다. 예, 보조적 수단이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과거에는 굉장히 저도 차트에 매달려 가지고 정신 못 차렸을 때가 있었어요. 차트면 뭐든지 다 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또 차트만 보고 했을 때도 맞을 때가 또 있었어요. 있다 보니까 이게 다인 줄 알았던 때가 있었어요. 근데 점차 시간이 지나면서 시장하고 산업 테마를 모르고서는 한계가 있구나. 결국에는 시장과 특히 산업 테마를 최우선적으로 보면서 산업 테마와 시장을 보고 맨 마지막으로 이 기술적 분석을 하는 게, 차트 분석을 하는 게 맞구나 라는 거를 갖다가 깨달았죠. 예, 그래서 결국에는 어떤 이 차트를 분석하는 데 있어서 무조건 이런 자리에서 이게 고래등 패턴이고 이제 움직일 것 같다라고 해가지고 무작정 들어갔다가는 거의 다 당하더라고요. 예, 거의 다 당했습니다. 사실은 이렇게 선호하지는 않아요. 차트만 보고 하는 거는. 그걸 먼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우진이라는 종목입니다. 우진이라는 종목인데 뭐 우진뿐만 아니라 조금 뒤에 뭐 대한전선, 요새 굉장히 핫하죠. 예, 대한전선이라든지 이런 몇몇 종목이 아니라 그렇게 한 두세 가지 종목 정도만 말씀을 좀 드릴 거예요. 사례를 들으면서. 자, 제가 이제 가끔 가다가 예전부터, 아주 옛날부터 이런 표현들을 많이 해요. 무슨 표현이냐면은, 회원님들도 그때 당시 이제 굉장히 궁금해 하셨는데 별로 그렇게 거기에 대한 대답을 해본 적이 한 번도 없더라고요. 이날 이때 거. 예. 어떤 거냐면은 이래요. 오늘 윗꼬리 달고 마감하는 게 더 좋아요. 예. 혹은 윗꼬리 달고 마감한 거에 대해서 저는 괜찮게 봐요. 라는 표현을 수시로 해요. 수시로 했었습니다. 그리고 또 수시로 했다라는 거는 윗꼬리 달린 거를 갖다가 그렇게 나빠하진 않아요. 근데 많은 분들이 그래요. 시원스럽게 상한가로 들어갔으면 좋겠다. 많은 분들이 그냥 끝까지, 종가까지 꽉 채워가지고 양봉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라고 이제 또 생각하시는 분들이 아주 많으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근데 개인적으로 이런 건 별로 선호하지 않아요. 예, 별로 선호하지 않아요. 자, 이거를 갖다가 설명을 좀 드려보려고 그래요. 이거를. 자, 장중에 등락이 엄청 심한 종목들이 있어요. 이런 걸 갖다가 저도 예전부터 이제 뭐 이게 몇 년 전부터는 한 3, 4년, 4, 5년 전부터는 종목 토론식 자체, 3, 4년 전이 아니죠. 예. 거의 한 10년 된 것 같아요.
종목 토론실 자체를 잘 안 들어갑니다. 전혀. 예, 종목 토론실 자체를 아예 안 들어가요. 근데 예전 뭐 그래도 아예 안 들어간다라고 하지만은 그래도 간간히 들어가죠. 예, 간간히 들어가서 보면은 종목에 따라서 이제 뭐라고 얘기하나 궁금하기도 하고 이러니까 이제 들어가서 보기도 하는데, 이런 말이 나와요. 주포들 핸들링이 끝내준다 라는 표현들을 합니다. 근데 주포들 핸들링이 끝내주는지 어떤지는 잘 모르겠어요. 저는요. 예, 그게 무슨 말인지. 예, 아무리 생각해도 뭘 보고 주포들의 핸들링이 끝내주는 건지, 그냥 변동폭이 원체 장중에 크니까 막 쫙 타고 올랐다가 갑자기 쭉 하고 내려가고 막 이걸 왔다 갔다 하니까 주포들의 핸들링이 끝내준다라고 표현들을 하신 것 같은데, 근데 이제 저 개인적인 생각은 어떤 거냐면요, 이런 식으로 윗꼬리가 나오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면은 저는 이거를 갖다가 평상시 때 이렇게 표현을 했죠. 내일 상승 여지를 주는 거예요 라는 식으로요. 내일 상승에 대한 여지를 남겨주는 겁니다 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지 않았어요. 자, 예를 드는 거예요. 예를 드는 겁니다. 뭘 예를 드냐면요, 예를 들어서 여기를 갖다 꽉 채워가지고 양봉이 이렇게 나왔어요. 그죠? 꽉 채워가지고 양봉이 나왔어요. 이렇게 양봉 채웠는데 다음날 어떻게 돼요? 다음날 예, 파랑색으로 해볼게요. 음봉이 이렇게 떨어지는 애들이 있어요. 예, 마이너스 7%, 뭐 마이너스 8%, 마이너스 10% 혹은 마이너스 3% 이런 식으로 빠지는 게 있어요. 그죠? 그러면은 그 전날 굉장히 강했다가 그 다음날 마이너스 7, 8% 나오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기분이 찝찝하죠? 그러면서 뭐가 있냐면은 이걸 팔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굉장히 고민이 많이 들어요. 여러분들 안 그렇습니까? 아마 주식 하실 때 초보이신 분들이 아마 그런 생각 굉장히 많이 드실 거예요. 그죠? 예, 그런 생각 굉장히 많이 드실 겁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는 어떨까요? 자, 우진 같은 기업은 이게 지난 6월 2일 수요일입니다. 장중에 29.65% 상한가 조금 못 미치게 들어갔어요. 근데 종가는 16% 상승했습니다. 윗꼬리가 쭉 달렸죠. 그 다음날 어때요? 예, 그러니까 그 전날이죠. 어제 6월 3일날 장중에 28.6%까지 상승했다가 종가는 21% 정도에서 마무리했습니다. 윗꼬리가 또 달렸어요. 자,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만약에 상한가든 뭐가 됐든 윗꼬리 쭉 했을 때 밑으로 음봉이 터지는 거는, 다음날 음봉이 터지는 건 뭐예요? 예, 수급이 들어오려고 그래도 왠지 찝찝해요. 그죠? 떨어져서 물론 들어오시는 분들 계세요. 예, 물론 계십니다. 예, 떨어지니까 싸 보여서. 하지만 기본적으로 수급이라는 건 뭡니까? 양봉에 더 많이 들어오게 돼 있어요. 양봉에 플러스에서 더 많이 들어올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플러스에서 더 많이 들어온다는 건 뭡니까? 결국에는 요거예요. 요 플러스에서 즉 장중 조정을 말하는 거죠. 자, 결국에 내일 조정 나올 게 오늘 나오고 결국엔 플러스로 마감해 준다라는 의미로 저는 받아들였습니다. 받아들인 게 아니라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어 왔어요. 예,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어차피 양봉을 꽉 채워져 있다가 다음날 음봉 맞을 거 차라리 오늘 하루는 플러스로 마감하고 윗꼬리를 두면서 그냥 내일의 상승 여지를 남겨주기도 하지만은 내일 조정 받을 거 그냥 오늘 선조정 받았다, 장중에 선조정 받았다, 이 개념으로 저는 접근을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보면요, 윗꼬리가 쭉쭉 달리는 그런 종목들 보면 매우 잘 달리는 종목들이 있어요. 생각보다 많습니다. 예, 자, 좀 이거하고는 좀 그런데 대한전선, 예, 대한전선이죠. 예, 조금 좀 개념이 좀 틀려요. 근데 여기도 보시면은 이것도 이날도 5월 26일이거든요. 장중에 16.2% 상승했다가 결국엔 8.99%, 그러니까 9% 정도에서 마무리를 했어요. 그 다음날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나오는데 어떻습니까? 이날 만약에 꽉 채운 1615원에서 꽉 채우고 들어갔다가, 자, 1615원이죠. 1600원으로 보자고요. 1600원으로 보고
그리고 이날 1460원까지 빠졌습니다. 그러면 얼마예요? 여기 고점 대비해 가지고 이 다음날 저점은 마이너스 10%예요. 마이너스 10%입니다. 그죠? 시세가 끝났다? 끝날 수도 있는 것 같다? 이런 식으로 해석이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부담을 느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결국에는 플러스 9%에 마감했고 다음날 장중에 마이너스 3% 정도, 3.6% 정도 하락했다가 결국에는 뭡니까? 끝끝내 시초가 위에서, 즉 플러스 1.3%에서 마감을 해줬어요. 이 말은 뭐죠? 완화적인 거죠. 완화적인 느낌이 확 듭니다. 즉 매수하는데 부담을 안 느껴야 한다라는 거예요. 매수하는데 부담을 안 느껴야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무슨 말을 하는지.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꽉 채운 양봉이 나오죠. 그러면 일단 부담스러워요. 꽉 채운 양봉이 나오면, 꽉 채운 양봉이 이렇게 나오잖아요. 예, 꽉 채운 이렇게 양봉이 나와버리면 일단 부담스러워요. 다음날 어떻게 나올지 몰라서. 예. 저 같은 경우 이제 개별 작은 종목들 같은 경우는 이렇게 상승할 땐 잘 못 잡아요. 무서워서. 뭐가 됐든 잘 무서워서 못 잡습니다. 근데 은근히 주가가 안 움직일 때, 예, 안 움직일 때 편한 자리에서 만약에 매수가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그러면은 은근히 잘 버텨요. 예, 잘 버티면서 특히 윗꼬리가 이렇게 달리면서 마무리한 애들이 있어요. 그런 애들일수록 어렵지 않게 잘 버팁니다. 굉장히 어렵지 않게 잘 버텨요. 그 어렵지 않게 잘 버티는 게 이유는 하나예요. 바로 내일 상승에 대한 여지, 혹은 추가 상승, 앞으로 단기적으로 추가 상승에 대한 여지를 남겨줬다라는 것과 함께 어차피 내일 받을 조정, 오늘 조정 받고 결국엔 플러스 8%, 9%, 10% 혹은 5%, 6% 이렇게 끝나는 거잖아요. 이렇게 받아들이면 결국엔 오늘도 상승하고 내일도 상승하고, 아 편하네. 예, 아마 개인적으로 만약에 주포님들이 이렇게 핸들링 한다면은 저는 이렇게, 내가 만약에 제가 주포라고 그러면 저는 이렇게 핸들링해요. 예,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물론 다 그런 건 아닐 겁니다. 윗꼬리가 달린 다음에 하락한 애들도 있어요, 분명히. 예, 그런데 다 그런 건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여기 제가 노루홀딩스를 갖다가 아까 좀 봤었거든요. 노루홀딩스 요런 식이죠. 굉장히 지저분하게 움직였더라고요. 예, 근데 뭐 어쨌든 뭐 다 그런 건 아닙니다. 예, 뭐 여기서 뭐 공식이 있죠. 예, 옛날에 저도 굉장히 뭐 한 십몇 년 전에 예, 책을 봤었는데, 뭐 일단 시초가 위에서 끝나는 게 중요하고, 그 다음에 몸통, 캔들의 몸통이 어느 정도 뭐 이렇게 나와줘야 되고, 윗꼬리 대비 몇 프로 얼마나 나와줘야 되고, 뭐 이런 거 있었던 것 같아요. 예, 정확하게 기억은 잘 안 나지만은. 근데 분명한 거는 뭐냐면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예, 추세가 살아있냐 안 살아있냐를 판단을 할 때 윗꼬리만 가지고 부정적으로 볼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예, 부정적으로 윗꼬리가 달리더라도 지킬 자리 다 지켜주면서 끝나면은 다음 단기적인 어떠한 상승 기대감을 그대로 반영을 하고 있다. 예, 그대로 고스란히 반영해주고 있기 때문에 겁낼 필요는 없다라고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을 갖다가 한번 설명드리고 싶었습니다. 그 부분을 한번 참고하셔도 좋지 않을까 싶네요. 이상 유민아빠였습니다. 감사합니다.